좌표 평면에서 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보기를 먼저 읽어봐. fx는 y는 마이너스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세히 읽을 필요 없어. 아, fx를 그려야 되는군.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0에서 8 사이일 때. 아, 0에서 8 사이일 때를 특히 집중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두 곡선 0과 8 경계에 포함되고 정수점의 개수를 센다. 여전히 0과 8 사이를 자세히 그리면 되는군. 끝났습니다. 자세히 안 읽어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0과 8 사이에 집중해가지고 얘 그래프를 최대한 니네가 그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세하게 그려내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아, 이해 안 될 게 뭐 있어? 다 이해됐지? 네. 자, 여기를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비율은 좀 깨질 수 있어요. 이거 실제 8까지 늘리면 저도 힘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한 이 정도를 8이라고 해볼게요. 어차피 0과 8 사이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하냐면 y는 마이너스 5가 필요하죠. 사실 x축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네. 얘를 바꿀게요. 딱히 x축이 필요한 것 같진 않으니까 얘를 y는 마이너스 5라고 바꾸죠. 알았죠? 예. 얘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이제 y축이니까 x는 0이고 얘가 x는 8이고 얘를 y는 마이너스 5라고 바꾸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나 친구들? 감사합니다. 자,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텐데 여기가 1이니까 뭐에 좀 집중하면서 그리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뭐에 집중하면서 그리면 좋겠어요? 0,-4에 좀 집중하면서 그리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정사각형의 모양을 좀 생각하면 좋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분수함수는 이 점을 거쳐가는 거라서 0,-4에 조금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마이너스 5에 정근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로 쭉 연장이 될 텐데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그려질 거고 벌써 깨닫지? 아, y는 마이너스 4 밑으로 얘가 내려가면 y좌표가 정수가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잖아. 왜냐면 y좌표가 마이너스 5보단 크고 마이너스 4보단 작은 상태니까 절대 정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얘가 정수인 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눈치를 깔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풀이를 뭘 갖고 찾은 거냐면 내가 분수함수 이거 부호만 보지 말라고 했지. 이게 실제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하니까 사실상 얘 x축은 좀 위쪽에 그려야겠네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었고 한 이 정도 그려가지고 여기 x축이 있다면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점의 좌표는 8,3이 되겠네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해돼안돼요? 이해되시죠? 자, y는 fx는 y는 마이너스 5와 만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점근선이니까. 이해됐죠? 두 번째 0과 8 사이일 때 gx 위에 있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은 3개이다. gx면 저 무리함수 말하는 거잖아요. 무리함수면 0과 8 사이니까 0,1 가능하고요. 여기. 그죠? 예. 그 다음에 3,2가 가능하겠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8,3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3개가 가능하다. x가 0일 때, 3일 때, 8일 때 이렇게 총 3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정수점의 개수를 세라고 했는데 어떻게 셀 거냐? 나는 어떻게 셀 거냐면 여기하고 왜냐면 저 밑으로는 어차피 정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정수점을 따로 셀 거야. 그게 훨씬 편하겠지. 괜찮은 거 같니?
그제?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정수점은 몇 개냐면 0부터 8까지 지금 경계 포함이죠. 0부터 8까지고 y좌표는 마사부터 0까지예요. 그럼 x는 0부터 8까지고 y는 마사부터 0까지야. 직사각형이지. 몇 개야? 9, 45. 45개의 정수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의! 저는 이 위에 있는 정수점까지 지금 다 센 겁니다. 요 라인까지 다 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 위에 걸 셀 거면 이제 x축 위에 게 아닌 걸 세야 돼요. 이해하겠죠? 자, 저 위에 걸 셀 건데 0,1 하나 있죠? 그죠? 1 넣으면 얼마예요? 1, 루트 2잖아요. 루트 1보다 크니까 1,1도 하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2를 넣어보면 2,2니까 2,2면 잠깐만 0, 1, 2 2를 넣으면 1, 루트 3이니까 2, 루트 3이니까 얘도 하나 있는 겁니다. 그죠? 3을 넣으면 정수 하나 추가되죠? 그럼 2개 있는 거예요. 4를 넣으면 루트 5니까 여전히 2개입니다. 5를 넣으면 루트 6이니까 여전히 2개예요. 6을 넣으면 루트 8이니까 여전히 2개입니다. 7을 넣으면 여전히 2개지. 8을 넣으면 3개잖아. 이해하겠죠? 그래서 저 위에 것만 세면 얼마예요? 이게 16개죠. 열여섯 개. 그죠? 이거 다 더하는 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5개에다가 3 하나인데 16개죠. 그러니까 얘랑 더하시면 몇 개 나와요? 61개 나오는 거 확인됩니다. 아, 맞구나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셌으면 훨씬 더 불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에 주목하세요. 분수함수가 점근선과 의 간격이 1 이하로 떨어진 점이죠. 이 점이면 더 이상 이 영역에 정수 y좌표가 정수인 점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어떻게 이 영역, 아이고 개 두껍네. 이 영역 내에서 정수점의 개수를 세라고 시켰지만 저는 실제로 여기에서만 세는 거죠. 지금 필요 없으니까. 저기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점이 되게 유의미한 점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평상시에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가 말하는 걸 신경 써서 그렸다라고 하면 이런 풀이를 해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y는 2루트x의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 점 p와 y는 x 플러스 2 위로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m과 a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소리가 오늘 안 왔네? 뭐였지? 출첵 좀 해놓고 갈게요. 잠깐만요.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 아마 내가 풀어줘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알았어? 그냥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P가 지금 곡선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Q는 어디를 움직여요? 직선을 움직여요. 그죠? 이랬을 때 P와 Q의 중점의 자취를 내가 구해야 되나 싶지만 당신들 이 P와 Q의 중점의 자취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니네가 지금까지 구했던 동점의 자취는 하나 동점이고 하나 정점일 때 했던 거지 둘 다 동점일 때 한 적이 없어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게 자취의 방식 구하는 게 아니다. 자취를 구해서 푸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런 생각조차가 잘 안 들기 때문에 동점 2개를 다루는 문제라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보기가 힘든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시겠죠? 여튼 그런 상태고 이 m이 어떤 자취를 그리면서 움직일 텐데 이것도 웃긴 얘기지. 왜냐면 이 m도 p에 따라서 달라져, 자취가. 그러면 m과 0,8 사이 거리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무슨 말이냐 봐봐 친구들아.
이해를 시키려고 시도할 거야 내가. 알았지?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니까 동시에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머리가 너무 아파. 그지?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볼게. 알겠니?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의 길이가 같을 거란 말이지. 중점이니까.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내 생각에 저 M은 자, 이 선을 일 따가지고 이 P를 지나게 해보자.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P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직선도 뭔지 아는 겁니다. 이 직선도 뭔지 아는 거고. 이해되죠? 이랬을 때 이 M은 어디 있냐면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여기를 지나가는 형태일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Q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Q가 여기로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을 거 아니에요. P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또 여기 길이 같아야 되니까 이 위에 있을 것 같잖아. 맞아 안 맞아? 지금 간격이 똑같으면 되는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냥 이 사이와 이 사이의 간격이 똑같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지? P가 고정되었을 때 Q의 자체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P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이걸 이해했으니까 그럼 이제 P가 움직인다고 간주해 봅시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M과 A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P 자체가 어차피 이 M은 이 직선하고 P 사이를 나란히 지나가는 직선의 정 가운데를 통과하는 애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A에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건 누구의 역할이냐면 Q의 역할이 아니고 P의 역할인 거야. 무슨 말 이해가니? 그러면 A에 가까이 붙이려면 얘는 어차피 고정돼 있고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변화를 줘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최대한 A 쪽으로 가까이 붙여야 돼. 근데 얘는 누구를 지나는 직선이야? 기울기는 똑같지만 P를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P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P를 움직여가면서 저 직선을 최대한 왼쪽 위로 붙이는 거야. 그러려면 이 직선이 결국은 여기 접하는 상황이 되겠지. 쓴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말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을 만나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거. 그러면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하나를 움직여보세요. 관계를 보신 다음에 그럼 문제를 풀려면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 시험 볼 때 이 문제 나오면 대부분이 또 틀리고 있을 겁니다.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러면 P가 어디 고정돼 있다고 보는 게 좋겠구나. 여기에 고정돼 있다고 보는 게 좋다는 얘기지. 여기에 P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친구들? 근데 P가 고정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얘랑 평행이고 이 두 직선 사이를 정확히 정 가운데를 통과하는 직선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Q가 지금처럼 저기 있다고 해도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차피 같을 거니까. 됐지? 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M과 A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M을 사실상 A의 최대한 다가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M은 어디 위에 있어? 저 파란색 직선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알 거 없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A에서 이 직선의 수선을 내려요. 여기에 누가 올 때? M이 올 때가 최소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어차피 그럼 Q는 어디인데 선생님? Q는 저기에 M이 있도록 적당한 위치. 여기서 보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Q가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낼 거면 그림도 좀 크게 주든가 짜증나겠어요. 그죠? 네, 너무 좁은 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확대한 게 지금 이 모양이잖아. 니네 노트에다 하면 훨씬 더 좁을 거 아니야? 책에다 해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우린 저 파란색 직선을 구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녹색 직선을 먼저 알아야 돼.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얘를 y는 x 더하기 n이라고 해요. 그럼 얘랑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뭐겠어요? 0이겠어요.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n의 제곱은 4x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2n-2x 플러스 n제곱은 0이다. 자, 4분의 d는 n-2의 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죠. 이게 0이어야 합니다. n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럼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굳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얘랑 얘 사이 거리 같으려면 y절편이 정중앙에 있는 x 더하기 2분의 3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이 길이일 뿐이기 때문에 x-y 더하기 2분의 3은 0과 a 0,8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루트 2분의 13인가? 그제? 네. 그러니까 2루트 2분의 13이 돼요. 물론 답은 4분의 13 루트 2라고 적혀있을 것 같긴 하거든. 객관식선지에 다 이해되겠니?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두 개의 점이 동시에 움직이면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하나를 이동시키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9번.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 쉬워요. 1321번 정도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얘는 쉽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몇 개다? 3개다. 그치?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야? 선생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룬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호는 구간하는 거니까 x2보다 작을 때 x2보다 클 때로 나눠서 그려! 괜찮은 생각인데 우린 뭘 배웠어? 평행이동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 절대값 그제? 근데 얘는 y축 대칭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봐도 어떻게 생겼을 것 같냐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y축에 대해 접으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이거를 x축과는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말고 x는 2라고 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구간을 나누는 것보다는 평행이동을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괜찮았던 생각인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괜찮았던 생각인 것 같습니까? 종류가 괜찮니? 여기가 2, 여기 x, 여기 0, 여기 y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대칭이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대칭이네. 괜찮아요. 네. 이걸 좀 수정해서 대칭스럽게 만들죠. 그럼 얘가 루트 절대값 x-2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y는 kx는 어디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입니까? 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세 개에서 만나는 거죠. 선생님 2개예요. 슬프게 하지 마요. 그래프를 무한히 연장하면 한 번 더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점이 언제냐면 여기 접할 때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접할 때보다는 기울기가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양수인 상태는 유지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쪽에 있는 식은 실질적으로 식이 얼마예요? y는 루트 x-2인 거죠. x축 우측이니까. x는 2의 우측이니까. 연립을 한다고 하면 kx의 제곱은 x-2다 이렇게 연립하시면 되고 정리하시면 k제곱 x제곱 죄송합니다. k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는 0이니까 판별식 때리면 1 마이너스 8k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k는 얼마냐면 2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0보다는 크고 2루트 2분의 1보다는 작다. 물론 얘도 유리가 돼서 4분의 루트 2라고 적혀 있겠습니다. 여기 답 있죠. 솔직히 쉽다 안 쉽다? 솔직히 쉽다 안 쉽다? 쉽다. 그죠? 네. 아니 시스템인 걸 감안을 해봐야 쉽잖아. 그제? 다음 문제 가도 되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면적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풀 때 뭘 초점 맞추셔야 되냐면 정점과
동점을 구분하셔야 돼요. 삼각형 PAB에서 누가 정점? A랑 B. 누가 동점? 그럼 넓이를 변화시키는 누구? B. 그렇죠. 그리고 AB가 정점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같다. 이미 고정돼 있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하려면 당연히 높이가 최대가 되거든요.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말은 저 점 P가 AB를 지나는 이 직선으로부터 가급적이면 멀리 가야 한다는 얘기죠. 멀리 간다는 말은 이걸 이대로 옮겨서 이렇게 접할 때의 위치가 점 P의 위치다라는 얘기고, 우연찮게 그림에서 P를 접할 때를 지금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나버리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가 뭔지를 알면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봐봐, 여기가 길이 얼마야? 고맙다. 3루트 2야? 아, 이거 기울기 1이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 직선을 먼저 구해요. 얘는 x 마이너스 1인가? 맞아요. 왜 이걸 먼저 구하냐면 어차피 밑변을 알잖아. 그럼 높이를 알고 싶다는 건 이 거리를 알고 싶다는 거잖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줄 알죠? 제가 직선의 방정식을 알려줬습니다. 점 잡아서 하지 마시고 그냥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 직선이 필요한데 저 직선은 판별식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y는 x 플러스 n이라고 잡아놓고 얘랑 연립을 시도하면 어떻게? x 플러스 n의 제곱은 3x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판별식을 써볼게요. 얘들아, 2차 방정식을 전개해봐.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봐봐, 이거 없어지잖아. 이게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랬지? 한 군데에서밖에 못 접한다는 뜻이라고. 왜냐면 이걸 제곱했으니까 이쪽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있어 봐야 더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창 소거되는 거야. 수식이 그런 걸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n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러면 이 직선이 뭐라는 얘기냐면 y는 x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은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지? 모른다고요? 일단 x와 y의 개수를 같은지 확인해요. 같죠? 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형이면 안 같을 수도 있잖아. 가령 뭐 하나는 2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이다 돼 있고, 또 하나는 4x 더하기 6y 마이너스 5는 0이다 돼 있을 수도 있잖아. 안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같은지를 확인해. 같으면 일반형 안 고쳐도 돼. 어차피 제곱해서 더하잖아.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그러니까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을 분모에 넣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재는 거하고 똑같죠? 분자에 뭐만 보면 된다고? 상수항의 차. 상수항의 차도 이거 일반형 안 고쳐도 돼요. 왜냐면 고쳐도 차는 동일해요. 이 상태 차 구하면 얼마야? 얼마야, 정률이? 이 새끼 또 집중 안 하고 있네? 열심히 한다며? 아니, 차 얼마야? 4분의 3만큼. 그렇지. 4분의 3이 되겠지. 그러니까 높이가 4 루트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 ABP의 최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4 루트 2분의 3이에요. 이런 식의 연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유리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유리화하지 않고 계산하시면 계산이 더 쉬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농담으로 분리화라고 얘기하잖아. 분리화. 죄송해요. 계산이 불리해진다고 내가 분리화라고 부르는 건데 별로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21번은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당신들이 좌표를 잡는 센스가 없기 때문에 존나 어렵게 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의 상황을 한번 관찰해 보죠.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무리 함수와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x축을 긋고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을 긋고요. 이제 곡선을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리면 되겠죠. 선생님이 시작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어요. 이런 데 시작하면 두 점 만날 수 있니? 그럴 리가 없지. 이런 데 시작하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니?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일단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에 좀 많이 가까운 형태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가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힌트를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점은 A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A라고 하고 마이너스 1,0을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점은 B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점은 C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B가 AC를 2대 3으로 내분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 맞아 안 맞아? 맞냐고. 그래서 당신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2대 3이라고 나는 알지. 그럼 여기도 2대 3이니까 여기 2K 여기를 3K라고 하면 얘 X좌표가 2K 마이너스 1이어야 되나? 그죠? 2K 마이너스 1이어야 마이너스 1 뺐을 때 2K가 나올 거 아니야. 그제? 그리고 얘 X좌표가 5K 마이너스 1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그지? 근데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Y좌표를 구하면 바보야 아니야? 바보야. 교점이니까 여기 넣어도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2K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5K가 되지. 여기까지 이해했니? 이게 문제를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하게 푼 거지. 왠 줄 알아? 여기가 2대 3이잖아? 그러면 X좌표의 차만 2대 3이야? 아니야. Y좌표의 차도 2대 3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Y좌표를 했으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수선도 낼 것도 없어요. 다 지워. 결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자, 처음부터 그냥 얘 Y좌표를 2K라고 썼으면 얘 Y좌표를 5K라고 썼으면 거꾸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X좌표를 찾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더 쉽지 않냐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니? 그제? 그러니까 선분의 비율 관계가 반드시 X좌표에 반영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Y좌표도 돼요. 왜 Y좌표를 편했겠냐? Y좌표의 시작 위치는 0인데 X좌표의 시작 위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X좌표를 잡으면 더 불편한 거지. 안 풀리진 않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해보고 불편한 선택을 자꾸 하면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더 편리한 선택인가를 고민을 해보고 편리한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해야 편리한 풀이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에이 뭐야 똑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야 그럼 너네가 무슨 개 어려운 문제에서 누가 봐도 아웃스탠딩한 와 씨 어마어마한데 이런 거 찾겠어요 지금 이 실력에? 안 되지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꿀을 빨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자꾸 반복하고 오랜 시간 해야 어려운 문제에서 최적화된 빠른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있는 건데 지금은 모르겠고 그냥 대충 풀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고민해야지. 그때 고민해서 될 거 같냐 이 말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엄마에게 생일 선물로 인생 최고의 라면을 끓여줄게요 라고 해놓고 메뉴를 그제 읽고 있으면 과연 라면이 맛이 있을 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다. 자 이제 우리 뭘 해야 하냐면 상수 A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맞니? 맞아 안 맞아? 자 얘와 얘는 뭐야? 방정식의 근이야. 어떤 방정식? x 더하기 1은 루트 ax 마이너스 3을 풀었을 때 방정식의 근이라고.
물론 이 상태로 풀지 않겠지. 근호 때문에. 제곱을 해도 되나? 돼요. 제곱하면 이게 생기잖아. 어차피 얘가 얘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러니까 제곱을 해도 이 상태에는 근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곱을 합니다.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ax 마이너스 3이에요. 정리하자면 x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ax 더하기 4는 0입니다. 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란 얘기야? K-1K. 그렇죠. 2k-1과 ak 5k-1 누가 ak를? 5k-1입니다. 유화. 이제 우리 뭘 해야 할까? 이 둘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둘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 이 새끼야. 곱해요. a는 미정계수니까 근과 계수한 계수 합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4는 확정계수니까 곱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k-1과 5k-1을 곱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얼마야 한다? 4여야 한다. 여기가 이해되니? 정계수 인수분해 하고 싶니? 딱 봐도 k1인데 던지기. 물론 k는 자연수나 정수조건이 없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면 원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냥 한번 해보시고. 야, 이거 하는데 몇 초나 걸릴 것 같아? 한 3초? 나오면 이게 답이겠지. 뭐 다른 게 답이겠니? 그제? 예. 이게 정 싫으면 정계수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그럼 10k 제곱을 시작하잖아. 벌써 싫잖아. 맞아. 그제? 그래서 k가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k-1 더하기 5k-1은 뭐가 같아요? a-2가 같죠. 이제 k가 뭔지를 아니까. 이해됐나 친구들? 그러면 a는 7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던지기도 자꾸 하다 보면 늡니다. 잘 던져보세요. 왜냐면 출제자도 막 좌표가 알고 보니까 막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었다 뭐 이딴 거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겠지. 그지? 예쁜 답을 만들고 싶으니까 보통은. 알았니? 근데 던지기를 하면 안 되는 문제도 있어. 뭐가 있냐면 뭘 구했더니 답이 3분의 p 플러스 3 루트 q였다. p분의 q는 막 이딴 걸 던지기 하고 있으면 나오겠니? 안 나오지 당연히. 문제 사이즈를 보면 이게 던져도 된다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애들은 다 순수하게 식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무리함수 fx x-k에 대하여 1,6 그리고 7,1 8,9를 꼭 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fx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ABC와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게 저 삼각형이 y는 x에 대한 대칭 구조가 아니잖아. 대칭 구조가 아니야. 내 말 듣고 있니 친구들? 제 말 듣고 있어? 이해되죠? 근데 둘 다 만나야 한다고 했잖아. 그지? 둘 다를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생각이라는 거 좀 해보자. 생각이라는 거야. 봐봐. 내가 여기에다 저거의 역함수를 그려봤어. 이렇게 최대한 열심히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옆으로 이동시키면 얘는 위로 가거든. 아니 k가 변하면 같이 이렇게 멀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위치까지 가게 되면 누가 먼저 삼각형을 못 만나게 돼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왜냐면 얘는 이 6을 통과하는 지점 전에 여기 2를 벗어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여긴 6,1이 이쯤 있을 거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걸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이 이동한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오랫동안 삼각형과 만나냐면 fx가 더 오랫동안 만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굳이 둘 다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역함수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역함수 뭐야, 아이나? x
뒤지게 맞을래? 아니요. 뭐한 함수야? K를 K를 빼고 제곱하기 쉬운. 거꾸로 해봐. 제곱하고 K를 더하는. 알면서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아, 내가 다 가르쳤잖아. 네. x의 제곱 더하기 k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난 역함수만 볼 거니까 뭘 하시면 되냐면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무슨 상태를 유지하면 돼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6보다 작은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같은 거 허용합니다. 그럼 2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k죠. 이게 6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 되니까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이 5다. 이렇게 제가 답을 낼 거고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봐봐요. 그래요. 봐봐요. 여기도 봐볼게요. 여기를 봐본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임계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잖아. 이거보다 위로 가야 한다는 얘기니까 7을 집어넣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요. 근데 fx는 루트 x-k니까 7을 집어넣으면 루트 7-k예요.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맞냐? 그럼 k는 6보다 크거나 같잖아. 봐봐. 얘가 더 여유가 있었지.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해야 되니까 공통범위를 구하니까 뭐가 나올 거야?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프를 동시에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거는 역함수만 가지고 판정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지 선생님은. 내 말 맞아 안 맞아? 처음에 아이씨 내가 맞게 판정한 게 맞나? 확인해 봐야 되나? 막 이렇게 하겠지만 점점 자신을 믿게 됩니다. 내가 맞네. 여기 한번 보고 답으로 써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움직이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3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함수 fx와 gx가 빠밤. 역함수. 그렇죠. 보는 순간 역함수인 거 알겠지 않냐? 내가 그러라고 훈련을 시킨 건데 3 곱하고 4 더하고 제곱근 씌운 함수죠. 거꾸로 하면 제곱하고 4 빼고 3분의 1 나눕니다. 제곱하고 4 빼고 3분의 1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를 y는 x는 이러고 있는 새끼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 역함수인지 알겠냐고. 내 말 맞아 안 맞아? 격하게 동의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뭔가 제안하는 풀이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교육과정에 제안하는 풀이는 이 반에서 수학을 제일 못한 놈까지 이 문제에 답을 내게 하고 싶어요. 그런 풀이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효과적인 거 알려주니까 그걸 배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보자마자 너네 역함수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림을 안 줘도 압니다. 물론 그림 보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칭스러운데? 이러면서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y는 진짜 한숨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역함수인 거 알았단 말이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싶어요. 일단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급선무죠. 왜냐하면 이 둘 다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함수, 소위 증가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기 때문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y는 x 위에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왕이면 제곱을 안 해도 되는 얘를 빌려다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라고 4가 나오거든요. 마이는 왜 나오지? 이 참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의역의 제한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너가 4,4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도 넓이를 구하려면 저 점 B나 점 C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선생님? 어떡하죠 선생님? B는 좋네. 3분의 5,3이죠. 그러면 C는 3,3분의 5겠네요. 왜냐면 이 그림은 y는 x의 대칭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BC의 길이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직각 이등변을 이용해서 x좌표의 차 얼마예요? 3분의 4? 거기에 루트 2b가 되겠네요. 그래서 BC의 길이는 3분의 4 루트 2다.
자,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할래, 친구들? 수직 이동. 이 직선을 구해가지고 A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도 되는데 그건 약간 미련한 방법이야. 왜냐면 여기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중점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러면 중점의 좌표니까 중점의 좌표를 이용하면 되지. 중점의 좌표 뭐예요? 여기 M이라고 해보면 3분의 7, 3분의 7이냐? 그치? 자, 얘의 기울기 1이지. 그럼 또 이렇게 직각이동경사각형 생각을 해보면 4에서 3분의 7을 빼면 얼마 나와요? 3분의 5 나와요? 그러니까 높이는 3분의 5 루트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루트 2 곱하기 3분의 5 루트 2니까 어차피 루트 2끼리 곱해서 2를 지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분의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무리함수 시스템까지 풀이를 마쳤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죠.